것이 인터넷 뉴스 허위정보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한 건데요. 뭐 지난 학기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뭐 이게 참관하셨던 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일단 뭐 초반에 카우 들어가고요. 이번 차시에서 중요한 건 미리 선생님들이 해가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색종이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색종이로 빨간색하고 갈색, 주황색 이렇게 빨간색 계열은 참, 그러니까 저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리고 파란색과 초록색 계열은 거짓. 이렇게 해서 참인 것에는 동그라미를 했어요. 그러니까 색깔별로 구별하지 않고 얘를 네모로 이렇게 다 접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비뽑기로 뽑기는 했지만 누구누구가 참인 건지 그 색종이 색깔만 봐도 제가 지금 참을 하고 있구나, 쟤는 거짓 정보를 하고 있구나, 거짓 뉴스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것들 미리 내가 인지할 수 있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만 선생님들이 먼저 준비를 해 가시면 됩니다. 일단 허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뉴스 제작하는 방법 알아보고, 뉴스를 제작하고, 가짜 뉴스 찾는 방법 알아보고, 가짜 뉴스 찾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뭐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인다. 근데 이쯤 얘기하면 애들이 거의 다 알아요. 이게 가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겠구나. 근데 여기에서는 아는데 콜라를 먹으면 이가 삭는다. 이거는 맞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여기에서 섭이는 못 말려 영상이 있긴 해요. 선생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으면 그 영상을 보여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콜라에 치아를 담가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처럼 실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걸 스케일링 하듯이 마치 이렇게 긁어내면 속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삭는 건 아닌 거죠. 그걸 몇 달 동안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멀쩡하다는 거, 이런 정보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 그러니까 당분에 의해서 치아가 뭐 썩거나 이런 것들은 꼭 콜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다도 같은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사이다에 장미꽃을 넣어 놓으면 그래도 장미꽃이 오래 살고 콜라에 장미꽃을 넣어 놓으면 죽는다라는 실험이 있는데 그게 진짜 팩트인지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허위 정보에 정말 몇십 년 동안 우리 부모 세대부터 속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도 그렇죠. 다 원조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식당에 가나 여기 보시면 진짜 원조가 과연 어디일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원조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허위 정보 속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는 허위 정보 때문에 하고 있어요. 네, 허위 정보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죠. 어찌 보면 예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조국 법무장관 뭐 그 청문회에도 어차피 있을 예정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허위 정보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필요 이상의 이거는 법무장관이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게 장관의 역할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자격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할 만한 것들도 많이 있긴 한데, 네, 이런 허위 정보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이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플레이 하시면 뭐 유언비어가 만들어낸 결과,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뒤쪽으로 가면 우리나라 그 정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정조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SNS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여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허위 정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허위 정보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다. 우리 선생님들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질문하셔도 돼요. 허위 정보의 유형을 보면 의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의도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실수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정말 큰 진짜 인생 망하게 하는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의도가 있느냐 의도가 없느냐.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거는 가짜 뉴스인 거고요.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비공식적인 거는 유언비어인 거죠. 개인이 악의를 갖고 공식적이진 않지만 고의로 퍼뜨린 유언비어. 근데 이런 유언비어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는 SNS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식적으로 뉴스 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내가 SNS를 운영하고 있고, 실은 저희 협회도 그런 걸 좀 당해봤죠. 이런 유언비어 때문에
이런 악의를 갖고 고의를 퍼뜨린 유언비어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한 공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비공식적인 것도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1인 미디어 시대라서 예전엔 진짜 기자들만, 제대로 교육받았던 기자들만, 그리고 그 기자들이 뭐 수습 기자를 거쳐서 이렇게 막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이런 언론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만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뉴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자기가 포스팅을 하면 이게 뉴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유언비어도 되게 심각해진 거죠. 근데 이제 의도가 없는 경우는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실수에 의한 오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언론사들은 이게 밝혀지면 오보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짜 뉴스를 의도해서 만들어 놓고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헛소문이나 뜬소문, 누가 이러던데? 라는 이야기들, 이걸 퍼다 나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자기는 그걸 뭐 악의적으로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건 역시 허위정보 유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허위 정보의 영향력은 요거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허위 정보 유포를 하게 되면 대중들이 그 허위 정보를 보고 이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의 의심을 조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일단 이런 허위 정보의 양과 전달의 강도 같은 경우는 이야기 주제의 중요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근데 강하긴 강한데 그 정보의 어떤 그 실제 출처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명확하면 이게 허위 정보가 잡힐 수도 있는데 명확하지 않을수록 더 확산이 된다는 거.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럴수록 양과 강도가 증가를 하고 여기 한술 더 떠서 SNS와 지금 이제 인공지능으로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어찌 보면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관련된 이 SNS 때문에 허위 정보의 양과 전달의 강도가 정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허위 정보와의 전쟁,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허위 정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 그냥 내가 이렇게 의도가 있든 없든 허위 정보는 허위 정보로 끝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짜 수능 성적표까지 만들어서 했다는 이 기사 내용하고 이걸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시면 되고, 이런 허위 정보 채널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뉴스 채널뿐 아니라 SNS,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까지 해당이 되고 카톡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하물며 책까지. 최근에는 그 반일 종족주의 그 책이 엄청난 허위 정보 투성이인 거죠. 네,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이없는 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허위 정보 채널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것조차도 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활동은 가짜하고 진짜 뉴스를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색종이에 뭐 표시를 한 다음에 나눠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 어떤 제비 뽑기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건 아이들에게 비밀, 자,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진짜 뉴스를 만드는지 가짜 뉴스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게 진짜 뉴스고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럴 때 같은 뉴스 가지고 만들어진 기사가 있어요. 이전에 그 전국 중에서 수업을 할 때 보면 대변으로 벽돌을 만들었다. 근데 다른 아이는 수변으로 벽돌을 만들었다. 지금 같은 뉘앙스에, 그러니까 같은 주제에 해당되는 기사인데 대변이냐 수변이냐 이거 가지고 진위 여부를 판가름해야 되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되게 재미있게 참여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자, 누구는 가짜 뉴스를 선택한 사람은 가짜 뉴스를 제작해야 되고 진짜 뉴스를 선택한 사람은 진짜 뉴스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가짜 뉴스를 어떻게 제작할 거냐. 네, 이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돼요.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 진짜 뉴스이던 가짜 뉴스이던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가짜 뉴스를 제작할 때는 사실을 함유하거나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조작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쉬울 수도 있죠. 이미 있는 기사를 아이들이 네이버에서 찾게 해요.
근데 그 기사 중에서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빠져야 돼서 아이들에게 과학,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 탭에서 과학이나 세계 이 두 가지 탭을 가지고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시면 그렇게 교육하는데 큰 이슈가 될 만한 거리는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사회적인 이슈 중에서도 뭐 우리나라 사회적인 이슈를 따지면 정치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남녀 어떤 혐오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이 두 개의 카테고리 안에서만 너희들이 기사를 보고 아 요거가 팩트인데 이걸 가짜로 만들고 싶다 뭐 이럴 경우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간혹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제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뉴스를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경험했던 뉴스를 만들게 되면 어찌 보면 더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주변에 특히 이제 어, 그 동네 그 나물의 구밥인 아이들, 이 동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동네 중학교를 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누군지 막 다 알고 팩트에 대해서 다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신 다음에 가짜뉴스를 제작할 때는 사실을 함유를 하되 이 중에서 90%는 사실이고 10%의 거짓말을 넣어도 이거는 가짜뉴스다. 실은 얘가 제일 쉽긴 하죠.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조작하는 거는 어떤 일부는 삭제하거나 아니면 없던 얘기를 추가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것도 가짜뉴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뉴스페이퍼 클럽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패드 수업하는 학교들이 있죠. 패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느린 학교. 왜냐하면 이 뉴스페이퍼 클럽이 인터넷 속도를 좀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개별 작업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URL을 올려놨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싸고 클릭하시면 사본을 만들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사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본을 만드는 거는 기존 원본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사본을 만드는 거죠. 사본 만들기를 이미 선생님들이 만드세요. 여기 과정까지. 제가 공유해드린 DMC 05로 들어오셔서 발표자 노트에서 복사하신 다음에 사본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름을 저장하셔서 아이들에게 각각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이건 그냥 템플릿이니까 여기 아이들이 이제 수정하면 되는 거죠. 뭐 요것도 자기네들이 수정하고 요것도 수정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뭐 이미지도 아이들이 다시 편집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 수정한 걸 저장해서 공유하는 거 이렇게 만들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패드 수업을 하는 곳은 이렇게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개별 작업을 하시면 돼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패드에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앱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 URL을 공유해준다, 패들렛으로 공유한다 라고 했을 때 클릭하면 그냥 이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 뜨거든요. 여기에서 자기가 그 앱에서 열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얘가 편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만들어서 패들렛에 서로 공유하게 되면 가짜뉴스를 찾으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가짜뉴스를 찾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가짜뉴스 찾기 요다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짜뉴스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만든 뉴스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 이거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래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투표하게 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진짜예요라는 주장을 손들고 뭐 하게 한다든지 가짜예요라는 주장을 손들고 하게 한다든지 그런 다음에 다 주장이 끝났으면 그 뉴스를 만든 친구에게 자, 이거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럼 아이들이 뭐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제일 많이 맞춰준 친구 뭐 그런 친구에게는 뭔가의 플러스 점수를 준다든지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뭐 아이들이 먹는 것도 좋아하고 물질적인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실은 이건 여러분들이 허위 정보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정말 중요한 능력인 거고 사회에 나가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활약을 잘 해주는 친구는 선생님이 반드시 기억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주겠다. 이것도 되게 큰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제 퀴즈 게임 하면서 이렇게 지나면 되는데 제가 하나 일단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가 영상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마무리를 할게요.